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이제 부르시는데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너무 잘 알죠. 씨 한번 불러줘봐. 제가 부를까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사비만 또 좋아. 알겠습니다. 한 소절. 네, 한 소절만 부르고. 좋아. 단 하나의 그 하나로 사랑하고 싶었던 그 아픈 약속과 눈물들이 가슴속 멍으로 남겠지만 난 떠나요. 이젠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난 사랑에 목이 마르게 지요. 끌어주셨어. 목소리랑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요즘에 멜로망스 우리 민석 씨가 부른 취중 고백이나 태희 형님이 부른 또 이 모놀로그 예전 그 발라드를 리메이크해서 요즘에 다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 발라드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에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스타일이 뜨고 작년에는 어떤 스타일이 뜨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시인이나 우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 뛰고 이별하면 슬프고 그 감정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들이 발라드를 계속 다시 또 리메이크도 하고 계속 발라드라는 장르가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에는 보통 크게 20년 주기설, 3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중문화 트렌드를 보면 계속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해서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중문화 역사가 항상 옛날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재생산해내고 그리고 좀 변형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90년대 발라드가 20년, 30년 딱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에게는 향수가 되죠. 그리고 이 음악을 지금 처음 들은 Z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선한 그런 음악 작법이라는 게 있었어? 정서가 있었어 하면서 사실 놀라게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비틀즈나 옛날 음악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 같은 분들이 만든 그런 발라드, 90년대 발라드. 그래서 요즘은 아예 90년대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맞죠. 발라드라고 말할 때 90년대 발라드라는 말을 따로 쓰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예전의 가사랑 지금이랑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의 가사는 아무래도 이제 보편타당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음악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가수 자체가 메인이 되는 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기점이 비가 기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의 노래는 노래방에서 누가 부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노래와 가사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은 이제 귀로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SNS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또 가수하고 계속 교감하고 서로 댓글도 달고 동질감도 느끼고 이제 팬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아티스트랑 함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커뮤니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요즘 가사는 예전에는 정말 보편타당이라는 말 써주셨는데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곡을 쓰기 때문에 그 곡 내용을 굉장히 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근데 요즘은
댄스 음악,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들을 때는 잘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찾아보면서 이제 연구하고 해석하는 재미가 가사를 있거든요.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세계관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도 있죠. 아, 그리고 옛날이랑 지금 노래 그 가사 차이가 또 있는 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는 꼭 누구 한 명이 죽고 시작해요. 하늘이나 천국이 많이 나와요, 가사 중에. 하늘이 나를 사랑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사랑 이별 노래하다가 헤어짐 노래하다가 그게 이제 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뭐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네가 있고 뭐 다음 세상에 그래서 만나자. 더 강한 이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서재에서. 지금은 뭔가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의 세기말적인 예, 그런 어떤 감성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을 또 하늘의 허락도 받아요. 맞아. 예,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의 곡입니다. 맞아, 맞아. 예, 하늘만이 허락한 정아 사랑. 언니 노래. 하늘만은 허락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어디야 뭐 금방 갈게 그러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게임을 하든 뭐 핸드폰으로 뭘 보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늦으면 문이 열리는 순간 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기다림 때문에 생기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 100m 전을 기다리는 그 감성을 요즘 사람들 알겠느냐? SNS로 먼저 다 보고 차단까지 걸고 문제 만나지도 못하지. 이게 작곡가님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어요. 너의 뒤에서라고. 박진영 선배님. 네, 근데 옛날 노래는 꼭 한 걸음 뒤에 서 있어요. 맞아. 두 걸음 뒤에, 한 걸음 뒤에 숨어서 지켜.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너의 뒤에서 요즘 갖다 써봐, 뒤에 서 있어봐, 지켜봐 써봐, 난리나 신고 들어와요. 요즘에. 접근 금지령. 그럼 신고 들어와. 많이 달라졌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뭐 약도까지 다 나오니까 예, 그런 기다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수화기가 떨어졌었어. 바닥에. 공유 전화도 없어 요즘에. 공유 전화도 없어. 맞아. 그러면서 갑자기 뷰러 처리가 되고 갑자기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달려가고. 달려가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고. 와. 그럼 작곡가님은 이제 같이 작업한 작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작곡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정말 이 사람은 작사를 참 잘한다 생각한 작사가님 누가 있을까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박주연 작사가님 혹시 아시나요? 최고의 작사가죠. 뭐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좋은 작사가신데 보통 이제 곡을 먼저 쓰고 작사를 맡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누나가 무슨 두꺼운 그 코스모스라는 천문학 책을, 전체 물리학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우주에 관련된 거잖아요. 태양이 반지름이 뭐고 막 뭐 행성이 어떻고. 그래서 누나한테 그 책을 어려운데 그 책을 왜 보세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책 머리에 있는 한 줄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넓은 우주에 정말 티끌만한 푸른 지구, 그리고 같은 시간에 사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그 책을 산 거래요. 어머. 책은 내용은 이제 서정적이진 않죠. 물리학적이니까, 전체 물리학이니까. 근데 누나가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온 거예요. 그게 성시경의 외워두세요라는 가사인데 그 가사 내용에 이제 달의 뒤편, 또 사라졌던 별 다시 또 태어날 때쯤,
이렇게 천체 물리학 책을 본 느낌의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누나가 가사로 풀어낸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캐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구나. 어떠한 경우도 영감은 있구나. 보통 곡 쓸 때 영감이 안 떠올라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항상 촉수를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가 아니라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가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멜로디를 현란하게 못 쓰겠어요. 왜냐면 가사가 다칠까 봐. 그리고 편곡도 화려하지 않게 되고 그때 이제 알았죠. 아, 포크라는 그 장르가 밥 딜런이나 우리 왜 루시드 폴 같은 그다음에 장필순 누나나 이렇게 그 포크라는 장르가 가사의 영롱함 때문에 음악이 오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게 단순하고 코드도 소박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